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선까지 47일 남았습니다. 민심의 흐름은 엄중하기만 합니다.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가 20% 이상 우세합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재창출론을 2배 이상 압도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독보적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 행세 중입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승승장구 중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는 패배주의가 난무합니다.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도 전에 외부 수혈을 외칩니다. 반탄 후보와 찬탄 후보로 분열을 하고 반목하며 다시 탄핵의 바다와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에 대한 조항은 제66조부터 나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 인용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위법한 조치로 심판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반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믿는 정치인이라면 개인적 신념윤리의 문제를 넘어 책임윤리에 입각하여 공공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이라면 고통스럽더라도 탄핵의 바다를 함께 건너야 합니다. 대통령이 위법 행위로 탄핵되었음에도 성찰과 반성 없이 전 대통령 편에 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계엄 옹호당이라는 프레임에 발목 잡힐 뿐입니다. 이재명의 대선 전략인 이재명 대 윤석열 구조에 동조하는 길입니다. 윤심과 윤픽 후보는 대선 참패 후 기득권만 노리는 대선 포기 후보입니다. 오로지 반탄만 주장하는 후보는 이재명의 방탄조끼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출한 정권인데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재명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거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모두 가지고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그야말로 일당 독재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는 5년제 제왕 이재명과 호가호위하는 친명 세력이 권력의 절대 반지를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가의 불행을 넘어 폭망이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직권만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 없다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30%대 콘크리트 지지층만으로는
국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이재명에게 집니다. 질 후보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당선 가능한 후보, 승리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헌을 열망하고 시대를 교체하자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뭉쳐야 호헌 세력의 몸통인 이재명 후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대선 승리는 외연 확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이깁니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 없이 개헌을 요구하는 민심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재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을 이기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중도층과 청년,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 미래 비전이 있고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래 미국으로 건설할 후보여야 합니다. 계엄 옹호당으로는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배반한 후보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검사정권 연장 프레임에 포획되는 후보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안철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 안철수, 이재명을 제압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언제까지 내란 사례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언제까지 내란 세력의 뻔뻔한 폭주를 지켜봐야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며 극우 세력을 선동했던 정광훈 목사가 이제는 직접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후보는커녕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인물이 마치 시대의 부름이라도 받은 듯 착각에 빠져 극우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외치고 헌법재판관 척결, 국회 해체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 인물입니다. 스스로 헌법기관 해체의 집행자가 되겠다며 폭주했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 발을 들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의 힘이 내란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극우 세력과도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헌정을 유린하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몰염치한 행태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의철,
김계리 변호사를 사저에서 만나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배후 조정이라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고 대통령직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윤석열은 여전히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모습입니다. 국민께서 뻔뻔한 내란 세력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우리 국민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란 세력의 완전한 퇴출입니다. 윤석열, 정광훈, 그리고 이들을 키운 국민의힘까지 모두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적어도 정치인의 기본 자세인 품격과 상식을 지키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시작부터 실망을 넘어 참담함과 허탈감만을 국민들께 안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갔습니까? 민생은 논하지도 않습니다. 정책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제1당의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를 헐뜯기만 바빴습니다.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임에도 국민들께 진정한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청년 미래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롱과 폄훼, 억지스러운 낙인 찍기에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한 경선 후보자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적은 종이를 가져와 찍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정치인은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일꾼입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정책을 두고 경쟁하고 비전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정치입니다. 국힘당 후보들은 경선장을 이재명만 반대하면 된다는 구태의 틀에 갇혀 지극히 저열한 진영 싸움의 무대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고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바랍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국민께 내놓을 정책도 미래도 비전도 없다면 적어도 정치인의 기본 자세인 품격과 상식은 지키길 바랍니다. 오직 정쟁에게 몰두하는 정당에게 우리 국민은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경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영남권 경선에 돌입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권 출마는 물론이고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서도 대권 도전의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알기는 합니까? 대권 욕망에 사로잡혀 본인의 책무를 망각한 것도 모자라 대권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국무회의에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던 다짐은 결국 대선 출마의 의지였습니까? 간보기를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대선 출마는 물론이고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 전쟁에 급전직하하는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총칼 없는 전쟁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할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만 저울질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사람이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서 국민께 공직사회를 신뢰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자리를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쯤으로 여기는 가벼운 인식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단 하루도 앉아있으면 안 될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끊지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는 물론이고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서도 대권 도전에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알기는 합니까? 대권 욕망에 사로잡혀 본인의 책무를 망각한 것도 모자라 대권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국무회의에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던 다짐은 결국 대선 출마의 의지였습니까? 간보기를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대선 출마는 물론이고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 전쟁에 급전직하하는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총칼 없는 전쟁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할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만 저울질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사람이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서 국민께 공직사회를 신뢰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쯤으로 여기는 가벼운 인식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단 하루도 앉아있으면 안 될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